안녕하십니까. 이찬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8일 일요일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TV 142편 주택가격 더 떨어진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BNN 그 뉴스 보니까 그 지난주에 TD에서 캐나다 경제 그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카나다의 주택 가격이 내년 봄까지 한 10%더 떨어진다. 원래 자기들 5% 예상했는데 10%더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근거로 10% 떨어진다고 얘기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걔네들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3, 4분기에 4.03%에서 4, 4분기 4.1%.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모기지 레이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에 그 새로운 리스팅에 비해서 판매되는 것이 비율이 더 낮아졌다. 덜 팔린다는 거야, 10월 달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4, 4분기에 채권 수익률 올려놓고 또 내년 1, 4분기에 왕창 내려놨어요. 내년 2, 4분기에 더 내려놓고, 그죠? 이래놓고서 이게 좀 이해 참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0월 달에 잘 안 팔린다. 맞다. 그거는 그 매년 2, 3, 4월 달에 5월 달까지 잘 팔리고 7, 8월 달 쉬었다가 9월 달 반짝 팔리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1월 달에는 안 팔린다. 굉장히 마켓이 슬로우하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이 떨어진다. 그건 별로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의 그 본드레이트에 대한 것도 지금 보면 캐나다 본드레이트도 보시면 10월 3일 날 4.24%였다가 지금 3.7이에요.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정적으로 전 트렌드를 보면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올라가고 저쪽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면 여기가 뭐냐면 10월 19일인데 10월 19일 날 4.996, 5% 가까이 갔다가 지금 4.47. 그러니까 0.5% 정도, 엄청난 거예요. 0.5%면 채권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채권을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 채권을 미리 사는 거죠. 살라는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채권값이 올라가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모기지 레이트가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금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채권과 주식을 사려고 모여들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채권과 주식을 사려고 몰려있고 지금 현재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11월 달에 가장 큰 변화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10월 달까지는 그런 얘기 하고 있다가 9월 달까지는 그랬죠. 10월 달이 되면서 분위기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3%대로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페드도 그렇고 뱅크 오브 캐나다도 그렇고 입장이 많이 바뀌었죠. 언제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언제 내릴 거냐. 그렇다고 벼랑간 내리는 것도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홀딩하는 거잖아요. 미국도 2번 연속 홀딩했고 카나다는 3번 연속 홀딩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출발한 거죠. 금리는 내려가고 내려간 추세에 가니까 그때 기다리지 말고 미리 선점하자는 거죠. 그래서 선취매가 일어나서 이제 S&P 500이 8.7% 올라갔고 11월 한 달 동안에 그 다음에 나스닥은 11%나 올라갔죠.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지금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4.999%에서 4.48, 거의 한 0.5% 정도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머니마켓에 몰려있는 돈이 작년 초에 4.4 트릴리언 달러에서 지금은 5.7 트릴리언 달러로 한 28% 올라갔어요. 트릴리언 달러라는 건 감이 없죠. 조 달러인데, 그래서 5.7조 달러. 이게 얼마나 큰 돈이나 미국 전체, 세계에서 그 가장 크다는 미국 전체 GDP, 전 세계 GDP를 100 트릴리언으로 보고 미국을 보면 25%? 그러니까 25 트릴리언 정도 된다고 보면 중국은 한 17, 18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트릴리언 달러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죠? 이제 그만큼 이제 올랐다. 돈이 몰려 있다는 거죠. 머니마켓에.
주식, 채권, 뭐 여러 가지 금융 쪽에 머니마켓에 몰려 있다.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캐나다의 데벨로퍼, 이건 프라이스 워라우스에서 그 지난주에 이제 나온 그 리포트인데,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뭐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그 건설 빌더들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어려운 게 뭐냐? 금융 비용이라는 거죠. 코스트 오브 캐피탈 코스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캐피탈 코스트.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리가 싸니까 싼 돈을 빌려서 집을 짓고 팔았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지어봐야 지금 주택 가격도 지금 뭐 별로 좀 내려간 상태고 잘 팔리지도 않는데, 돈을 빌려 집을 짓는 게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수익성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빌더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 걱정들이 많은데, 집을 짓는데 가장 힘든 걸 넘버 5라고, 가장 쉬운 걸 1이라고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코스트라는 거죠. 컨스트럭션 코스트. 물론 자재값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비용이 올랐지만 금융 비용이 너무나 가장 5가 제일 힘든 거라고 봤을 때 4.8, 4.38이 지금 금융 비용이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죠. 캐피탈 코스트. 두 번째가 뭐냐?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너무 비싸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프라이스 워라우스 얘기하는 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가 쉽게 해서 내려가지 않는 한 집을 짓기가 어렵겠다. 집 짓는 것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 모자란다 얘기하고 정부에서 더 줘라 그러는데, 실제로 짓는 거는 정부가 아니고 일반 빌더들이 짓는, 개인 빌더들이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더들은 돈이 안 나오면 정부가 뭐라 그래도 안 짓죠. 그래서 물건의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이 점점 어려워진다. 제가 이 말은 지금 작년부터 해오던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기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안 산다. 안 산다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안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살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가 올라가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빌더들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의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주택 원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뭐 거의 1년 내내 하고 있죠. 네. 결국 신문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프라이스 워라우스에서 이걸 짚고 나온 거예요. 미국에 얘기했지만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리포트한 거, 제가 뭐 어저께 나온 건가요? 어저께 나온 거예요. 날짜 여기 안 써놨는데, 그 미국의 홈바이어들이 페드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게 도대체 언제 내릴 거냐, 그런 얘기예요. 바이어들이 기다리고 있다. 금리 내리면 사겠다는 거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지금 지난주에 그거에 대한 칼럼에 보면, 모기지 레이트가 내년에 내려갈 거냐, 그 뉴스는 yes, 내려간다. 이미 벌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닌 게 또 하나 있다 이거죠. 레이트를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레이트가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배드 뉴스가 뭐냐면 경쟁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경쟁자가 많으면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될 거다는 얘기예요.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기지 레이트가 내려갈 때 기다리는데 그게 당신뿐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다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 그 모기지 가격 내려갈 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뭐 집을 사서 오르기 전에 사서 1년 2년 짧게 모기지 해놨다, 그때 가서 리파이낸싱 하면 되지 않냐. 모기지 리뉴할 때 뉴 레이트로 가면 된다. 내려간 가격으로. 뭐하러 지금 그 모기지 내릴 때 기다려서 그때 가서 비싼 값을 주고 사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벌써 뭐 거의 한 6개월 이상 한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얘기다. 그러나 이제 뭐 TD뱅크에서는 뭐 내년 초까지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고, 뭐 여기선 저런 얘기하고 여기서 저런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본인의 결정, 본인의 의견을 믿으셔야 돼요. 본인이 믿는 대로 행동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뭐 옆집 아저씨가 뭐라 그랬다, 옆집 친구가 뭐라 그랬다, 아니면 뭐 부동산이 뭐라 그랬다, 은행에서 뭐 신문에 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여러 정보를 듣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본인의 결정대로 하시는 게
잘 될 때도 좋고 안 될 때도 후회가 없다. 내가 결정한 거에서 안 되는 건 후회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결정은 그 뭐 주택 시장이 나빠질 거다 아니면 좋아질 거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나빠지니까 난 팔아야 되겠다. 아니 좋아지니까 나는 사야 되겠다. 물론 뭐 사는 거는 뭐 내 마음대로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항상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사야 되는 건 아는데 돈이 없어.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그게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산다 아니면 판다 그랬어. 지금 주택시장이 불황인데 주택을 판다고? 야 내놓으면 팔리냐는 거죠. 안 팔리죠. 그죠? 그럼 지금 살 수 있냐 이제 모기지도 안 되고 금리도 높은데 지금 살 수 있냐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못 사죠. 그래도 또 뭐 모기지 또 해주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어요.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오케이 사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혼자 MLS 막 봐요. 근데 집이 싼 게 나왔어. 그럼 어떤 생각하냐? 이야 이거 이렇게 좋은 집이 99만 불에 나왔다고? 이거 좀만 깎아서 90만 불이면 사겠네. 이거 90만 불에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야 이 집이 이거 우리 동네인데 이게 99만 불에 나왔으면 내 집은 도대체 얼마야? 내 집은 이거 뭐 90만 불도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리스팅은 대개 가짜 리스팅이에요. 가짜 리스팅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 가격에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거는 멀티플 오파를 기대하는 리스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멀티플 오파를 하면 가격은 뭐 가령 뭐 150만 불짜리 집을 뭐 140만 불에 내놓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130만 불, 어떤 건 100만 불에 내놓고 150만 불에 파는 애들도 있어요. 99만 불에 내놓고 150만 불에 팔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리스팅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불황의 멀티플 오파 그런 식으로 오파 리스팅을 하느냐.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팩트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 안 되더라도 그게 팩트니까. 그럼 멀티플 오파 이 사람들은 왜 하냐? 비싸게 팔기 위해서? 뭐 한때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멀티플 오파를 할 수도 있죠. 굉장히 핫한 마켓에서. 그래서 사실은 멀티플 오파의 이유는 빨리 팔기 위해서예요. 빨리 팔기 위해서. 시장이 불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거는 딴 사람 건 모르겠고 어떻게 내 거는 팔 수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멀티플 오파를 우리가 뭐 토론토 전체로 보면 너무 숫자가 많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10월 달부터 11월 중순까지 11월 중순이니까 뭐 지지난주까지 반이나 리치몬드 그 작은 지역에서만 우리가 멀티플 오파 특히 4베드룸 디태치드 하우스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것만 숫자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솔드 된 게 178개예요. 178개 솔드 됐다 그러면 뭐 솔드 된 것만 놓고 얘기하면 178개가 솔드 되는데 그게 21일 파는데 걸린 시간이 21일이에요. 37, 21일 3주 만에 팔려 178개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나온 거야 3분의 1은 팔리고 3분의 2는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3분의 1 팔린 거의 평균이 21일이라는 거지. 나도 지금 집 내놓으면 3주 만에 팔릴 거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178개 중에서 그냥 레귤러하게 내가 뭐 내 받고 싶은 가격에 내놓은 거는 107개. 그죠? 그러니까 107개면 뭐 어떻게 되나요? 한 180이라고 100이라고 보면 60% 되나요? 그죠? 60%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오파로 내놓은 가격을 싸게 내놓은 게 71개예요. 이게 전체의 한 4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 정도가 이제 멀티플 오파 내놨고 60% 정도는 레귤러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팔린 거를 보면 뭐 레귤러로 내놓은 게 다 팔린 거 아니고 멀티플 오파 다 팔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팔린 것 중에서는 팔린 것들은 멀티플 오파는 2주 만에 팔렸고 일반적으로 그냥 내놓은 건 25일 만에 팔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레귤러 오퍼는 지금 애스킹보다 더 받은 건 107개 중에서 3개, 약 3%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멀티플 오퍼는 당연히 71개 중에서 가격을 싸게 내놨으니까 58개가 오버 애스킹이다. 거의 한 70%, 그죠? 80% 정도가 오버 애스킹에 팔린다. 멀티플은 80%가 오버 애스킹에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팔린 가격의 평균을 보면 토탈은 내놓은 가격의 101%에 팔렸는데, 야, 이 불황에 애스킹보다 더 받는다고? 왜냐면 멀티플 오빠 때문에 그래. 평균을 내보면. 일반적인 팔린 거는, 일반적으로 내놓은 거는 96%에 팔려요. 보통 레귤러 마켓에서는 애스킹 대비 3%, 2.5에서 2%에서 3%대가 이제 97점 몇 프로, 98%, 99%, 그게 아주 레귤러예요. 근데 지금 그게 보통 에버리지예요. 근데 지금은 마켓이 나쁘기 때문에 많이 깎아서 팔리는 거야. 내가 내 집 150만 불이라 해도 150만 불에 파는 게 아니라 96% 정도가 에버리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만 불에 144만 불, 그 정도가 에버리지다. 그런 얘기죠. 근데 멀티프로파의 경우에는 108%에 팔린다는 거예요. 애스킹에. 물론 안 팔리는 것도 있고 좀 싸게 팔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 108% 정도에 팔린다. 그런 얘기예요. 108%에 팔린다 그러면 보통 10%로 보면 150만 불짜리 15만 불 정도 싸게 내놓는다는 거죠. 평균이. 근데 실제로 150만 불짜리 135만 불에 내놓는다 그래서 아이캐칭 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하여튼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티프로파라는 게 그 남들만 하는 거, 이상한 애들이 하는 거, 사기꾼 같은 애들이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물건을 내놓는 사람의 물건이 팔리는 물건의 40%가 멀티프로파로 팔린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팔려. 보통 멀티프로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렸다 오퍼를 받기 때문에 14일이라 그러면 그냥 솔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멀티프로파라는 건 어떤 거냐? 이제 포세일 나왔는데 가령해서 이런 경우에 작년도 얘기해요. 119만 불에 나온 게 151만 불에 팔렸다. 그래서 이 세일즈맨은 이제 팔리고 나서 솔드 오버 애스킹 프라이스. 와, 애스킹보다 더 많이 팔렸다. 이거 원래 150만 불짜리를 119만 불에 내놓으니까 팔렸겠죠. 그죠? 그거 생각해야 돼요. 작년 1월인가 12월, 재작년 12월 달쯤, 그러니까 12월 달 안 팔리는 그때 내놓은 거죠. 그래서 멀티플로는 오파를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비싼 값에 팔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sold over asking, 그러니까 asking보다 더 비싸게 팔으면 그런 세일즈맨이 excellent 세일즈맨이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건을 파는 거는 세일즈맨이 파는 게 아니라 마켓이 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켓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 보이느냐, 다른 바이어들한테 어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장 어필되는 물건을 사게 됐죠, 바이어들은. 그 어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놨냐? 어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집을 잘 꾸미고 이쁘게 만들어서 어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봐야 와서 봐야 팔든지 말든지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보질 않는데 어떻게 아무리 이쁘게 꾸며봐야 어떻게 팔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어필하냐? 지금 마켓에서 많은 프로퍼티가 포세일 나왔는데 그럼 난 어떻게 어필해야 잘 팔 수 있냐? 결국은 가격이에요. 멀티프로파에서 셀러 입장에서는 어필링하는 게 자기 프로퍼티가 어필해야 돼요. 어필해야 되는데 어필하기 위해서 리노베이션 한다든가 스테이징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클린업 하는 거예요. 클린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 집이 과연 마켓에서 얼마냐. 내가 생각하는 내 집이 200만 불인 것 같은데 난 그건 내 생각이고 실제로는 마켓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고 나와 비슷한 집은 얼마에 내놓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 주변에 나온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 마켓에서. 그죠? 그렇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MLS 찾아보고 아무리 봐야 솔드 프라이스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나와 경쟁할 만한 집을 가서 보는 거예요. 에이전트한테 이거 어포인트먼트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바이어처럼 가서 보는 거예요. 그과 내 집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집이 좋기 때문에 나는 내 집을 오버밸류라고 오버에스티메이트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보라. 경쟁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셀링 가격을 경하고 인스펙션도 미리 할 수도 있죠.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노 컨디션 오퍼를 받을 수 있죠. 요즘
뭐 마켓 노 컨디션 오퍼는 뭐 어렵겠지만 하여튼 프리 인스펙션 해봐서 내 집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격을 실제 내가 페어 마켓 밸류가 뭐 150만 불이다 그러면 얼마를 낮출 것인지 몇 퍼센트를 낮출 것인지 얼마나 낮춰야 사람들이 아이팝이 와우가 나오느냐 이죠. 그 와우가 나와야 내 집이 팔린다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럼 가격을 낮춰놓으면 그럼 싸게 팔으라는 얘기냐? No. 가격 낮춰놨어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오면 안 팔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내 맘이니까. 그래서 오퍼 데이트를 보통 뭐 2주, 3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주일 내외, 일주일에서 맥시멈 열흘 정도 오퍼 데이트라고. 그리고 오퍼 데이트 전에 미리 오퍼가 올 수 있어요. 그 프리엠프티브 오퍼라고 하는데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퍼가 얼마에 맞다. 내가 원해 마음에 바라던 가격과 비슷하다 그러면 조금 낮을 수도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실을 우리가 액셉트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부동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지만 the first offer is the best offer. 첫 번째 온 오퍼가 가장 좋은 오퍼예요. 뭐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지만 가장 그 급한 사람이 오퍼를 먼저 쓰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가장 좋은 가격을 낼 가능성이 많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바이어들은 우리가 멀티플 오퍼 지금 내가 MLS 봤는데 이 집이 굉장히 싸고 좋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핫마켓에서는 야 그런 거 빼고 뭐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웨이스팅 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티플 오퍼 나온 그 싸게 나온 집은 포기해. 그렇지만 지금 같은 마켓에서는 멀티플 오퍼 나왔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셀러가 모티베이트 있다. 급하다는 뜻이에요. Why not? 그걸 왜 지나칠 수 없죠. 짚고 넘어가야죠. 얼마까지 살 수 있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보이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집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의 실제로 마켓 밸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이게 100만 불에 나왔는데 과연 이 집의 밸류가 100만 불인지 130만 불인지 150만 불인지 봐야 돼. 내가 뭐 나는 150만 불짜리 집을 찾는데 뭐 찾아보니까 이게 뭐 140만 불에 나왔는데 뭐 찾아보니까 리얼 밸류는 한 200만 불 되더라. 그럼 어차피 못 사는 건데 웨이스팅 타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는 집을 내가 찾는 밸류에 내가 찾았다 그러면 내가 돈이 되는지 요즘 제일 어려운 게 모기지잖아요. 모기지가 프리 어프로발이 되는지 아니면 모기지를 어떻게 돈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해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한 인스펙션 리포트가 있다면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한 마켓에서 우리가 노 컨디션 오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지금은 사실은 컨디션 오퍼로 가니까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붙인 거예요. 이거는요. 물음표 붙인 이유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살 금액을 정하는 거죠. 나 얼마면 사겠다. 애스킹 프라이스가 얼마가 될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켓 밸류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얼마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싸면 사겠다. 뭐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퍼를 컨디션 오퍼로 만들어야 돼요. 오픈 파이낸싱이 중요한 거죠. 이제 파이낸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격을 싸게 내놓으면 이제 셀러가 좀 열받게 되면 아예 내가 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컨디션 오퍼인데 내가 100만 불 쓰든 200만 불 쓰든 난 항상 물러날 수 있잖아요. 컨디션 오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로우로 컨디션 오퍼인 경우에 너무 싸게 오퍼를 쓰는 거는 내가 보기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날짜가 가령 뭐 12월 3일 날 12월 5일 날 오퍼 데이트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프리엠프티브 오퍼 미리 오퍼를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안 쓴다 해서 딴 오퍼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미리 팔리는 거 있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그걸 유지한다는 거죠. 검토해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급하게 갈 게 없다는 거예요. 급하게 간다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많이 생각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켓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지만 팩트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집이라는 건 원래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게 아니고 오늘 파서 다음 달에 파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한도 집은 홀딩이 5년이에요. 그래서 5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봤을 때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뭐 집을 파는 거 저는 집 파는 거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지만 집을 하나밖에 없고 집을 옮겨가야 되는 사람은 집을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파셔야 돼요. 어차피 팔 때 나는 비싸게 팔고 나는 살 땐 싸게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마켓에서 싸게 사고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그런 거지.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는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다운사이징을 하던 업사이징을 하던 내가 같은 마켓에서 사고 팔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투자된 물건과 투자 물건 같은 건 지금 팔고 뭐 급하지 않은 것도 지금 팔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또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분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대답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